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민주당이 이 와중에 네. 뭡니까 이 총선과 관련해서 네. 뭐 불출마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뭐 정권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네. 또 중진들 중에 뭐 제대로 일하는 사람 없다. 네. 뭐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번 조국 와중에 민주당이 네.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나도 제대로 못 해놓고 네. 이해찬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좀 뜬금없다 이런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종의 뭐 쇼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물론 뭐 총선 앞두고 물갈이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네. 왜 이 시점에 얘기하겠어요? 네. 예, 조국이 때문에 조국 블랙홀에 빠져서 네.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40% 거의 무너져가고 더불어민주당도 떨어지니까 뭔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조국으로 말하면은 집안에 큰 코끼리 시체가 하나 썩고 있는 거예요. 네. 코끼리 시체가 하나 썩고 있는데 세대 교체한다고 저 창문 열고 청소기 돌린다고 그 집이 청소가 되나요? 세간살이 좀 바꾼다고? 그 코끼리 썩은 거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그 코끼리 썩은 걸 놔두고는 다른 건 다 쇼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는 큰 소리 많이 쳤잖아요. 네. 20년 집권한다, 100년 집권한다. 엊그저께는 얘기하더라고요. 정권 절대 안 뺏기겠다. 네. 예. 뭐 총선에 전념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 할 때인가요? 조국이라는 똥덩어리를 지우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까? 이거 하면은 정권은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와중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저 사람들이 정말로 옛날에 저기 무슨 자유당 비슷하게 네. 정말 좀 똥인지 오줌인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나. 중요한 거부터 해야죠. 지금 코끼리가 썩고 있는데 네. 청소기 돌려서 뭐 하겠어요. 예. 네.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요? 예. 이런 사람들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예. 이게 뭐겠어요? 네? 거기서 여론조사 하는 데거든요. 선거 앞두고. 예.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공천 예. 여부를. 그러니까 청와대 측근 양정철, 백원우 통해서 청와대가 마음껏 휘둘르겠다는 그런 포석 아닌가 싶어요. 자, 네. 그런데 이해찬이가 중진들한테 신뢰 못 받는 네. 분들 아닌가. 네. 요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조국 사태에 대해 그 네. 옹호하는 쪽에 서서 네. 국민의 그 민심을 누르는 그런 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자기 얘기를 남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얘기를 남한테. 예. 예? 문재인 이 사람도 뭐 그 경제가 지금 순항하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재기를 찾아가고 있다. 예. 또 엉뚱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이해찬 대표라는 사람도 저게 엉터리 같은 얘기죠. 예? 지금 뭐 국민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게 조국부터 제대로 처리하는 그런 자세? 그걸 갖춰야지 더불어민주당이 제자리에 서지 않느냐. 예. 그래서 청와대에 정말 맞설 용기가 있는지. 예?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살다 저렇게 네. 이 조국 사태에 대해 네.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는. 네. 지금 이번에 보면 금태섭 의원이 좀 소리를 냈고, 됐죠. 그다음에 네. 박용진 의원이 좀 박용진 냈고, 냈죠. 나중에 김혜성인가 네, 최고위원이 좀 냈고, 네. 나머지는 본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공천 그것 때문에 다들 저 들쥐처럼 숨어 있어요. 예. 네. 제대로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실망스러운 게 이낙연이라는 총리. 예. 네? 이 양반도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잖아요. 네. 네.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한 게 그게 잘못된 건가요?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를 끌어들인 거예요. 의혹이
증명되지 않으면은 그거 갖고 임명을 안 하면 그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혹을 증명하려면 검찰이 해야 되잖아, 수사를. 그러면 여태까지 총리나 장관 임명하는 사람 중에 의혹이 등장하면 그 의혹이 증명이 돼서 다들 임명이 됐습니까? 그렇죠. 다 그만뒀습니까? 안 돼도 의혹이 등장하면 그 의혹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봤을 때 중대하다 하면 일단은 유보되는 게 그렇죠. 다 그 길을 택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이해찬 대표도 총리할 때 왜 낙마했겠어요? 그 수해나 때 골프 치러 갔잖아요. 업자들하고 골프 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국민 정서에 어긋나서. 지금 만약에 문재인 같으면은 수해 나서 골프 친 게 어디 헌법 어디에 위반되냐? 그렇겠죠. 예. 이게 유죄냐? 예. 입증해 봐라. 또 이럴 거예요. 그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하나 좀 웃기는 거는 지금 양정철이나 백운우가 불출마한다는데 저 둘이 올 초까지만 해도 출마한다고 4, 그렇죠. 5월 달까지 설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되게 설쳤죠. 그런데 저 둘이 불출마한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양정철이가 사라졌잖아요. 네. 백운우도 별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한때 양정철이가 매일 그냥 당 대표보다 더 설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총독처럼 했잖아. 당에 그렇죠. 내려온. 네. 그럼 왜 양정철이가 사라졌을까? 이 부분은 조국 사태를 보면서 네. 지금 권력의 핵심이다라는 사람들이 좀 겁을 먹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정권이 처음 출발할 때 그 임종석이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이 옆에 받치는 그렇죠. 요 체제로 그렇죠. 처음에 2017년은 시작은 갔거든요. 했죠. 네. 그래서 한동안에는 임종석이가 2인자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그때 김태우 사건이 났을 때 네. 저게 부산파하고 부산파하고 주산파하고 호남파하고 싸움이다. 뭐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겪으면서 사실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1월 달에 임종석이가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산파가 득세하면서 그렇죠. 노영민이가 왔고 그렇죠. 임종석 자리에. 그리고 다른 한편은 당으로는 양정철이가 왔어요. 그렇죠. 요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조국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면서 노영민이 또 지금 정기왕이라고 뭐 업자들 사이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웰스 CNT인가 그것도 정기회사죠. 완급 정기회사잖아요. 그렇죠. 요즘 지자체에 가면 그 3대 수의계약 항목이 있다고 그래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된대 단체장이. 그렇죠. 전기, 출판, 하나는 가구. 그러니까 조국이 그야말로 족보를 해먹는 거예요. 족보를. 그럼 조국이 전기를 해먹는 걸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뻔하죠. 그러니까 지금 양정철이나 백운우도 요 몇 달간 한 6개월쯤 실세로 설쳤는데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 잠수 타는 게 상책이다. 이래서 지금 출마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럴 개연성도 있고 또 출마한다고 해서 될 가능성도 낮지 않겠어요? 없죠. 김수현이라는 사람도 청와대 전 뭐 정책실장 뭐 구미나 대구에서 나간다고 하다가 포기했잖아요. 그게 뭐 국가로 해서 세대 교체해서 본인의 몸을 바친 거겠어요? 전혀 어차피 아니겠죠. 나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 선언을 하면 대통령한테 나 저 놀고 있습니다. 한 자리라 주십시오. 빨리 좀 자리 좀 봐주세요. 뭐 이 뜻이죠. 그래서 저는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포기한 거다. 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만 양정철이나 백원우는 출마를 포기하고 활동을 안 하더라도 물밑에서 공천 작업은 상당히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지금 같아서.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조국이 물러나게 되면 이제 이 정권은 다시 한번 또 조국을 물러내면서 뭐 서민들 편에 서서 계획을 하겠다 어쨌다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 그런 동력을 상실한 채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사태에 부안해동했던 지도부를 물러가라고 하는 일도 좀 생기지 않겠냐. 충분히 가능성이 지금 지지율이 갤럽 조사가 40%잖아요. 실질적으로는 40%가 무너져 30%대 들어갔다고 봐야죠. 20% 될 거라고 지금 봅니다.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추석 밥상은 온통 조국이 국 이름이 추석 밥상 국 이름이 조국이에요. 조국. 탕 이름이 그러다 정도로 추석
밥상에서 완전히 조국이 난도질 당했거든요. 그 후유증이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면은 은인자중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는 거죠. 네. 예. 여태까지 눈치 보느라고 얘기를 못 했잖아요.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청와대에다 대고 삿대질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내년 총선을 또 겨누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에까지 가능성도 많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문정권이 제일 아쉽게 된 거는 예. 검찰이라는 자신들의 어떤 수단, 네. 이 사정수사나 그렇죠. 부패척결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자신들을 지금은 겨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단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됐단 예.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딜레마가 됐어요. 그렇죠. 예. 칼이 왜 칼 검자는 날이 양쪽에 있잖아요. 예. 칼 도자는 안쪽에만 있죠. 일식집에 같이 부엌칼 같이 한쪽 면만 네. 있잖아요. 중국집에 칼. 예. 검찰이 쓰는 거는 검이죠, 검. 예. 예? 예. 이제는 여태까지 안 쓰던 쪽을 뒷면을 향해서 청와대를 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청와대에서 여태까지 검찰을 수족처럼 부렸는데 예. 이제 오히려 검찰이 신복이 예. 청와대를 향해서 지금 겨누고 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멘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일들은 문재인이라는 지도자가 자초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개혁하고 촛불 정신 이어받아서 나라를 좋은 나라로 바꿔야 되는데 내 편, 네 편으로 나눠서 계속 적폐청산하면서 그 사람도 뒤집었거든요. 예. 자살한 사람만 한 5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한을 심어준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실수는, 문재인의 실수는 중도 보수층. 네. 예?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에는 찬성하고 문재인은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조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도 부당층들. 그런 층들이 이런 많죠.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려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그런 사람을 외면했던 게 지금 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 금요일 날 지금 오후에 보니까 검찰이 익선 네. 계열사들을 또 네. 압수수색을 하러 네. 갔네요. 네. 익성 뭐 IFM 네. 네. 이런 회사들을 네. 또 압수수색하는 그러니까 네. 그쪽에 이제 대표도 자기도 당했다. 네. 이제 요렇게도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네. 이제 억울하다 하면서 이제 한두 명이 이제 입을 여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한 게 네. 처음에는 다 입을 다물고 도망을 갔다가 네. 이제 하나가 들어오고 잡히고 시작하니까 이제 다 열기 시작하고 그럼요. 나도 억울하다고 또 지금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누구나 다 검찰에 불려가면 네. 정경심이가 그 조국 마누라 정경심이가 네. 수족처럼 부렸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비비 예? 프라이빗 뱅커 예. 이 사람이 검찰에 6번 갔다잖아요. 예. 넥타이 찬 사람에는 검찰에 가면 정신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경심이가 그 정권사 직원한테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검찰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6번 불려갔으면 이 사람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정권사 직원이면 이제 이 평온한 중산층으로서 삶을 잘 살 수 있는데 네. 공연히 지금 정경심이 조국한테 말려 들어가 떡 좀 볼까 하다가 그렇죠. 신세 조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개인이 다 털리잖아요. 예, 학교에서 회사에서 지금 네. 제대로 다닐 수 있겠나 회사도 싶고요. 다니기도 어렵고 개인이 그동안에 100%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증권 거래를 한다든가 PB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그럼요. 보면 모두 수면 위에 드러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경력이 끝장날 수 있으니 실토할 그렇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협조하고 네. 있어요. 자, 검찰이 또 우리가 이 모르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차의과대, 그러니까 네. 차병원 의과대학에 네. 조국 딸이 응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 거기도요? 떨어졌대요. 그 서울대 의전원도 네. 또 했다고 전에 거기도 나왔지 떨어진 않습니까? 거는 그건 떨어졌대요. 나왔고 차의전원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처음이야. 네. 그리고 거기에 네. 했다가 떨어졌는데 네. 거기도 서류를 네. 허위로 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단국대학교의 그 저 논문 있잖아요. 네. 일저자. 네. 여기도 그걸 또 냈던 모양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차 의원이나 그 서울의대에는 예. 부산의대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없었는 모양입니다. 예. 서류 조작만으로 들어가기는 좀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입장은 네. 들어가지는 못했더라도 네. 자기가 응모한 학교에 전부 가짜 서류를 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체를 연결해가 네.
쟤들을 네. 설사 뭐 합격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서류를 냈으면 그것도 그렇죠. 업무 방해고 위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조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 근데 위조한 거를 사용했잖아요. 행사, 동행사라고 행사를 하죠. 했으면 행사 죄죠. 사죠. 예. 제가 황 소장님 인감을 가짜로 만들었으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딴 데다 쓰면 그게 죄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입학 서류에다 냈으니까 예. 동행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업무 방해나 뭐 사문서 위조나 뭐 국립학교 대학 같으면은 공문서 위조 여러 가지로 많이 좀 그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막 압수수색을 온 사방으로 지금 네. 늘려가고 있네요. 네. 자, 이거는 검찰이 물러날 때까지 네. 끝까지 가겠다고 지금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건 뭐 예견이 됐던 예.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의 지금 대결이거든요. 예. 여기서 뭔가를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 예. 뭔가를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는 대로 잘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 2건 받아줬죠, 예. 법원에서. 예. 지금 정광석과처럼 밀어붙이지 않으면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이 거의 총리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보준칙 개정한다면서 인사권 뭐 벌써 예. 검찰총장 인사권도 지금 뺏으려고 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뭐 특수부를 자꾸 물먹이고 형사부나 뭐 다른 쪽을 또 중용한다고 하고 자꾸 조국을 무력화시키려고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니 예. 이게 잘못하면 윤석열 검찰 자체가 종이호랑이가 될 수 있으니까 검찰로서는 전면전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갤럽 조사에서 조국이 예. 지금 이 부적절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보니까 54, 예. 적절하다가 36이 났다는데 그런데 이제 무당청에서 보니까 네. 조국 부적절이 59까지 나와요. 네. 무당청이 자체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적절하다 15%밖에 안 돼요. 이제 상황이 네. 중도 무당청의 상황이 기울어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 전체가 부당층이면 어디든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난 선거에는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이 여기 많을 거예요. 예. 41%가 지지했으니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이 광화문에 몇십만이 나와지 않았을 뿐이지 예. 사실 가슴 속에는 벌써 촛불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뛰어나가면 그게 바로 촛불이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저는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보고 이제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때는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조라든지 이런 끌어안는 그 단체들이 사실 끌고 갔거든요. 그렇죠. 버스 동원하고 뭐 밥 대주고 돈을 투입했어. 그 사람들의 조직력이 큰 도움이 됐는데 지금 부당층이라는 거는 사실 한 구심점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윤구경 동요 반다처럼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 무당층이라도 분노의 물결이 광화문을 휩쌀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번 사태에 좀 우습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자기들은 그게 우습게 됐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보자면 유시민. 유시민의 그런 사람이 대권 주자였고 책을 썼나요? 저 우리 아들 방에 보니까 유시민 책이 있어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뭐가 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국에 대해서 한마디 옳은 소리나 해야 되는데 검찰이 조국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서 그거 무마하려는 말하고 나중에 들키니까 나는 유튜브 기자다. 유튜브가 기자입니까? 아니죠. 기자 아니죠. 네? 유튜브가 기자입니까? 참 뻔뻔해요. 저는 유튜브 방송 어떻게, 4년 넘게 하면서 저를 기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 역할은 하긴 하지만 자기가 유튜브 방송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고향이 아마 그쪽일 거예요. 영주 안동. 예. 그래서 뭐 좀 안면도 있고 그래서 좀 자초지종 좀 알고 협조 좀 구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무리한 것 같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거짓말. 유시민도 거의 뭐 조국하고 거의 한 4촌, 8촌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뻔뻔하기는 뭐 예. 그러고요. 또 이번에 보면 엊그제도 또 한 소리 했더라고요. 공지영이. 예. 그 뭐 거의 이제 이 보면 옛날에 보면
집이 딱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집 옆에 가가지고 거기서 깝죽거리다가 같이 깔려 죽는 마지막에 제일 재수 없는 타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딱 공정이 그래서 내가 소설을 쓰면 뭐하냐. 그 지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소설가 포함해 논객들은 지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방향 감각을 저렇게 상실하고 국민의 일반적인 그 평균치적인 시각과 저렇게 벗어날 수도 있구나. 그런 사람 책을 돈 주고 사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지영, 이회수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소설 쓴다고 보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이제 보도도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거 아무 얘기는 안 하는 거거든요. 조정래는 또 이번에 보니까 그 양반도 나이살 들어가 조정래 그 우리 종족주의 책 보면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리랑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징용 그 학살당하고 토지조사 반대했다고 우리 국민 학살당한 건 그건 일제시대 때 아무리 신문 뒤져도 없다. 조정래가 역사 왜곡을 좀 심하게 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조정래 소설가도 지금 조국 현안에 대해서 이런 때 말을 좀 삼가하는 필요가 있다. 이 나라에 그래도 유명한 소설가고 그 원로급이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사가 3명이 3,000명이 넘었고 변호사가 720명이 넘었다. 그래서 지금 의사, 변호사 같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요. 지금 난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버티고 있다. 참 한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완전히 담을 싸고 있는 거죠. 마이 동풍이라고 아예 담을 싸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은 저게 조국의 문제보다도 문재인의 문제거든요. 조국을 빨리 쳤으면은 분리해 대응할 수 있었잖아요. 같이 저렇게 빠지는데 둘만 빠지면 괜찮은데 우리 나라까지 같이 빠질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저렇게 조국을 쌓았다 돌아보면은 레임덕에 빠지죠. 그러다 보면 국정은 가뜩이나 뭐 물론 국정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안보나 경제나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월급 줄 거니까 어디 산에 갔다가 그렇죠. 막 그 사이에 나라는 그냥 저절로 굴러가게 나누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통신도 다 끊고 그냥 그렇게 하면 나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려다가 나라가 저렇게 휘청이니까 그게 문제죠. 지금 뭐 경제도 참 어렵잖아요. 저 이번에 제일 웃기는 거는요. 제가 볼 때 그 갑자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이 뭐 잡혔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전체 중에 2개인데 그럼 3개, 4개 해서 앞으로 마무리할 길이 뭔데 왜 갑자기 그걸 잡아서 체포해봤자 처벌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놈이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갑자기 이 대목에서 발표하는 경찰의 행태도 제가 좀 미리 좀 뭐 야 진짜 순사라 소리 딱 듣게 하네 싶더라고요.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해서 경찰에 힘을 실어준다는데 이거 경찰한테 함부로 힘 실어줬다가 또 이것도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버닝썬 수사할 때 윤천경 수사하는 거 봐요. 제대로 했습니까? 장자연이나 이런 그 제대로 하나도 경찰이 한 거 없지. 옛날 드루킹 때도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런 경찰이 이번에도 하려면은 그 DNA 살인 사건 난 거 다 조사를 하고 완벽하게 끝내서 그 범인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조사도 하고 한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발표를 조목조목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DNA 하나 나온 거 갖고 우선 발표하고 그 다음에 범인 면담하러 가잖아요. 당신은 뭐 아직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고 뭐가 뭔지. 이걸 뭘 그렇게 급히 발표해야 될 일이었냐. 그렇죠.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물론 국민적인 관심사긴 하죠. 봉준호 감독이 그 살인의 추억 그 영화도 했고 해서 국민들 관심사긴 한데 저렇게 서둘러서 한 거는 의심이 있죠. 조국 그 블랙홀을 좀이라도 덮어보려고 하는 의서. 그래서 저는 조국 문제 못지않게 지금 조국을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월세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또 저기 마치 서민들의 삶을 서민을 돌보는 척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과거에 1년에서 2년 할 때 전세금이 폭등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1.5%입니다. 그 미국 뉴욕 시립대 교수 크루그만 교수가 한국 디플레이 안 빠지려면 제로까지 빼야 된다. 금리 제로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재산세, 보유세 부담이 집주인 입장에서 커졌잖아요. 그럼 집주인 전세를 올리겠죠. 그 역시. 집값이 5억이라면은 이제 전세가 잘못하면 7억, 8억,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금리가 1% 제로 금리에 가까운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세입자가 강해요. 집주인이 강해요. 주인이 강하죠. 주인이 그냥 4년 세를 그냥 조용히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서둘러서 국토부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발표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각 부서를 별로 지금 이 정책, 개혁 네. 정책, 네. 뭐 서민들이나 이런 네. 사람을 위한 개혁 정책을 발표하라고 네. 오다가 떨어졌겠죠. 네. 그래서 빨리 네. 조국을 덮자. 네. 그 당도 빨리 총선 분위기로 바꿔라. 그렇죠. 추석 이후에 일제 그 오다가 떨어졌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러다가 저는 이 조국 이상한 요새 짓을 조국 했죠. 총리 같아요. 예. 재벌들 부자들 벌금 많이 물린다. 그럼 말은 그렇듯하죠. 근데 소득에 비해서 재산을 언제 조사해서 언제 물려요? 아 말은 저도 박수 칩니다. 재벌들 저 속도 위반하면은 한 5억씩 내고 없는 사람들은 좀 위반에 조금 한 뭐 2, 3천 원 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그게 얼마나 먹힐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라이언 일병가 조국 일병 구하려다가 사단 병력이 사단 병력이 그 처칠 있을 때 그 덩케르크 아닌가요? 덩케르크. 예. 덩케르크 그것처럼 포위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단 병력이. 저는 일찌감치 네. 이게 문재인의 스탈린그라드가 될 네. 거라 했습니다. 네. 지금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면서 네. 문이 여기서 녹아나고 있잖아요. 그래 녹아나고 있어요. 예, 문이 네. 지금 조국한테 걸려서 그야말로 오만 걸 다 투입해도 안 되면서 점점 문의 동력은 떨어지고 그렇죠. 정권 자체가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다. 그렇죠. 사람마다 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수가 그 난리를 쳐도 안 되고 저절로 자기가 무너지는 네, 거죠. 내부 모순으로 지금 내가 무너지는. 무너지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야구로 말하면은 지금 말로 위기를 맞았어요. 예. 말로 위기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을 마운드에 투수로 세웠어요. 근데 이 조국이라는 투수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지금. 예? 그래서 목발 짚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 던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공황장애 목발 네. 투수가 그 나와서 목발 투수가 나와서 말로 계속 지금 계속 밀어내기로 밀어내기만 해도 상대방이 되는 거죠. 치지를 네. 않고 밀어내기나 포볼, 데드볼로 지금 점수를 주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별로 한 일 없잖아요. 머리 깎은 거밖에 없는데도 지지율은 좀 조금씩이지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머리 깎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제 이렇게 돼요. 그 우리 동네 미장원 아줌마는 삭발을 하니까 되게 화를 냅니다. 예. 예.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저래 밀어버리면 있는 국회의원들끼리 다 밀어버리면 저거 머리털 날라면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에는 미장원 한번 안 가면 뭐 먹고 사냐 이거죠. 예. 지금 경기가 나쁠수록 머리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동네 아주머니가 강조하셨습니다. 아, 그건 아주 일리가 있는 네. 얘기시네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머리를 안 깎구나. 그런 심오한 뜻이 예. 있는지 몰랐습니다. 요새 경기 정말 나쁜 게요. 네. 청담동이나 이런 강남 묘지가 토요일 날 식당들을 안 하더라고요. 유명한 식당이. 그 토요일 날 보면 유명한 식당이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최저임금 오르고 뭐 오르고 하니까 토요일에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평일보다는 손님이 적거든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주말 장사를 네,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네, 주말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 토요일이라. 그게 뭐 어디 놀러 가고 소풍 가려고 문 닫는 게 아니라. 이제 임대료 그렇죠. 손실을 감수하면서 감서 그 직원들 정도로 월급을 못 채운다는 지금 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을 어떤 분들은 천형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해요. 천형. 예, 자영업 그럴 정도로 어려워요. 진짜 임대료도 어렵죠. 못 내고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정말 고객들은 줄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진짜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집권층들이 뭘 생각했는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나요? 참 이거 뭐 대통령이 참 미쳤어요.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참 문제입니다. 네, 대통령이 문제다 뭐 이 정도 미쳤다 그러면 또 막말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입니다. 네,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국이 이 나라를 그야말로 적국 열차로 이렇게 몰고 가서요 젖을 담고 있습니다. 자, 1부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